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4개의 열쇠. 13부 핵심 정리. 이 강좌는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사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부터 각종 성인병까지 몸과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주려고 연애를 하는가? 핵심 정리. 생존 비용. 본인 스스로를 책임질 경제력이 없으면 힘든 관계를 감내하고 상대방에게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직업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있지만 직업이 없으면 지옥을 감내해야 합니다. 자녀의 교육비를 절약하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학생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부모가 허락한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건강에 포커스를 맞추면 됩니다. 학생이 교육비가 많이 필요한 직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은행 대출에 의존했다가 학생이 취업한 후에 갚으면 됩니다. 지혜는 학생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얻는 교훈입니다.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학생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길뿐입니다. 학생이 가장 빨리 성장하는 방법은 실수를 많이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직업. 흙수저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돈 대신에 노력으로 성공할 때까지 도전을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이제까지 이 땅의 주인으로 군림했던 존재들은 모두 2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나약한 존재였고, 둘째, 끊임없이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자아실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발전하는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행복한 인생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풍족한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루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명은 신의 본 모습인 창조와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창조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고 그 순간 최고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중독 해방. 인류애가 발현되려면 인간의 욕구가 성장해야 하고, 욕구가 성장하려면 현재 자신의 수준에 맞는 욕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단,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즐겨야 합니다. 중독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는 도파민이 아니라 세로토닌에 의존해야 합니다. 산책, 명상, 잔잔한 음악, 가족들과 대화, 애완동물을 안을 때도 세로토닌은 분비됩니다. 우리가 램프의 요정에게 요청해야 할 소원은 내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오가 아니라 생존에 불필요한 욕구를 사라지게 해 주시오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면 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중독 요인이 시야에 들어오면 둘 중 한 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유혹을 참지 못하고 중독 요인을 사용하거나 눈앞에 있는 중독 요인을 참아야 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몸과 마음 모두 망가집니다. 무언가 한 가지를 얻으려면 다른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합니다. 대인관계. 좋아하는 감정.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만큼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감정. 사랑.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나의 존재를 몰라도 상관없으며 그저 그 사람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감정.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선행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나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아프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만한 배우자의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그러운 인성, 성실성, 생계 유지를 위한 경제력.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자신이 위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금연, 금주, 다이어트를 말로만 하는 사람은 성실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뭔가 성취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말만 화려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을 알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많이 한 사람은 결혼 생활도 잘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은 자신의 성실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궁합은 반대 체질 간의 만남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 간의 만남입니다. 여성들의 DNA에는 본능적으로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성향이 남아 있습니다. 나쁜 남자를 선호하는 여성의 본능을 억제하기 위해서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혼자 살아도 문제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스토커는 소유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상대방을 원망하며 정말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못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완벽한 단절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로움을 통제하려면 심리적 고통은 뇌가 만들어내는 환상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외로움이 너무 견디기 힘들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었던 순간의 기억이 떠오를 때는 아픈 기억을 계속 회상해서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행복했던 순간의 기억이 떠오를 때는 그리운 추억과 현재의 빈자리를 비교하면서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힘들었던 순간의 기억이 떠오를 때는 현재와 비교해서 기뻐하면 됩니다. 행복했던 순간의 기억이 떠오를 때는 그 추억을 즐기면 됩니다. PTSD의 원인은 우울증입니다. PTSD는 치료할 수 없지만 우울증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복수심은 원시시대 진화의 산물입니다. 이제부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우선 그 장소를 벗어나서 흥분한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분하게 다음 질문의 답을 생각해 봅시다. 왜 내 마음은 이런 불필요한 부정적 에너지를 쏟아내는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꿈꾸는 이상형이 현실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상상 속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환상을 충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연애를 시작하는 이유는 자신이 사랑받기 위해서입니다. 남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통해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연애는 두 사람 모두 준비가 갖춰진 이후에 시작해야 양쪽 모두 상처받지 않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희생했던 성현들은 자신의 행동이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야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음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건강, 좋아하는 직업, 명상.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나는 다시 이 땅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다음 생애에서 행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감정은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은 몇십 년밖에 안 되는 극히 짧은 기간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지금의 한국이 있기까지 많은 선구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성현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동성애의 사회적 치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가정을 일구어 살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동성애자들끼리 함께 살고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성애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건강.
몸에 병이 있는데도 증상이 약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몸이 아픈지, 아프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고 5분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 병이 없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잡생각이 없어집니다. 욕심은 우울증에서 오고 우울증은 몸의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면 욕심이 사라지고 행복해집니다. 몸은 건강해졌을 때 비로소 영혼을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지 않으면 평생 몸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의 기도는 그 즉시 응답받는데 반해서 보통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양기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상상이 현실로 나타나는 데에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질병은 서서히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회복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갑작스런 빠른 회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땀이 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몸이 차가운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체중이 늘어나서 체온이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뇌는 몸에서 수분을 배출합니다. 수분이 줄어들면 체중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감기 및 전염병 건강관리 팁입니다. 체온 유지, 물 섭취는 조금만, 일찍 취침, 산책, 과식은 피하고 쌀밥과 채소 섭취. 다이어트, 중풍, 당뇨, 뇌졸중,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내장지방, 암 등 모든 성인병의 주범은 바로 비만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다이어트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다이어트가 힘들지 않아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꾸준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실패 없는 다이어트 방법들입니다. 음양식, 밥 따로 물 따로. 식사 횟수 줄이기. 간헐적 단식. 쌀밥으로 원푸드 다이어트. 조리하지 않은 식재료. 함께 먹는 밥이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사람을 만나면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게임 다이어트가 성공률이 높은 이유는 다이어트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게임에 심취해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잊으면 어느새 살이 빠집니다. 음식만으로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햄버거,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만 간을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탕과 화학 첨가물이 포함된 음료와 과자가 더 해롭습니다. 식욕을 억제하는 방법. 식욕을 억제하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들은 한때 살아있는 생명체였다. 몸에 이로운 음식은 하나도 없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오로지 그것 한 가지만 일주일 동안 계속 드십시오. 배가 고프면 의지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곡식으로 지은 밥과 반찬 한두 가지로 식사를 하십시오. 광고에 등장하는 연예인의 외모는 그 제품 덕분이 아닙니다. 다이어트 트레이너의 몸매도 타고난 체질에 영향이 큽니다. 행복. 행복을 선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은방에서 옥목걸이를 하나 사서 자신의 목에 걸고 일주일 동안 계속 즐거운 일만 찾아다니면서 마음껏 웃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다른 사람이 그 목걸이를 몸에 지니게 되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이 나옵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대인관계가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 주변에 저절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정답은 한 가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데도 잘 산다면 이런 의심이 듭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르게 사는데도 잘 살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틀린 걸까? 아니야. 난 틀리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틀린 거야. 명상.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 요건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쉽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차별합니다. 득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진화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원하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뇌는 이 말을 1차적으로 당신은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는 말로 필터링하고 2차적으로 당신은 사랑과 창조를 실천하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라는 말로 필터링합니다. 간접적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찾아왔을 때의 조언. 시련을 극복하려면 얼마나 고통받았는가 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노력했는가와 상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한 가지에만 전념하세요. 성장은 무언가를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과정입니다. 최후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은 자신의 건강입니다. 시련이 찾아오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누가 나의 친구인지, 누가 나의 친구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